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수기, 우리 물이죠. 예, 우리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너무나도 소중한데, 예, 약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몸 중에서 뇌의 75%, 폐, 뼈에도 있고 필요하고요. 위, 피부, 근육, 간까지.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느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근육 관절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8명이 수분 부족이라고 해요. 근데 디스크에는 실질적으로 수분이 60에서 80%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척추와 척추 사이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도 경직되고 관절, 척추에 무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수돗물, 그죠? 예전에는 그냥 벌컥벌컥 마시기도 했었는데 생수, 정수물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수돗물은 아무래도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잘 관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시대인지라 이렇게 오랫동안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녹슬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건 아시나요? 그리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쪽에서도 이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붉은 수돗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김해, 양산, 울산, 저 양산 살고 있는데 유충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수돗물 유충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확산되었었죠. 요 모양의 유충이었는데 혹시 이름 아시나요? 깔구 유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천시에서 수돗물 유충이 바로 2025년 11월 6일 작년에 이게 이제 발견되어져서 뭐 생수를 먹거나 수돗물 끓여 드시라라는 이런 공고문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천에서도 11월 15일, 작년 11월 15일 이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깔따구 유충이 나와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게다가 이제 우리 녹조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해서 이제 마셨다 하면 발진, 설사, 두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그리고 피부 질환 유발하고 열을 가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옥수수차나 보리차나 이런 걸 넣고 끓여서 드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돗물 속에 중금속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고 중금속은 고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은 어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먹고 있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 요즘 의약품이나 항생제, 이런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진짜 한국도 이제는 마약지대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마약 사범들한테 이제 경찰이 이제 마약 사범 잡으러 가게 되면은 마약 사범들이 그 많은 마약들을 어디다가 버린다고요? 예, 욕실에 변기에다가 다 버려버린대요. 그럼 결국 그것이 하천으로 나서 또 강으로 또 우리 수돗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죠. 왜? 휴대가 간편하고 보관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이런 생수병 큰 트럭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이 얇은 생수병, 플라스틱 병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소제라는 게 들어간대요. 가소제가 들어가면은 이게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이게 물속으로 우리 환경 호르몬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햇빛 노출된 생수가 발암 물질을 또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 화두화되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뚜껑을 딸 때마다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 구제역.
구제역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나 염소, 양 같은 가축들이 이제 구제역이 생기면 그것들을 살충제를 넣어서 다 폐사해서 땅속에 묻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그 묻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장마철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시 이제 오염에서 다시 그 물 하천으로 들어가서 수질 오염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니 뭐니 문제가 되는 게 또 페트병. 어마무시한 양의 페트병이 이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많이 썼었죠. 장점이라고 해서 정수 능력이 높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수 능력이 높아서 미네랄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 이런 어떤 책들도 막 나와서 요 최근에는 역삼투압 방식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정수기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알칼리 이온수기를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기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조사를 해봤더니 알칼리 이온수기가 2등급 의료기기이긴 하나 딱 네 가지 위장 증상 개선에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만성설사나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장 가다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체질 개선했다, 아토피에 좋다, 건강에 좋다, 전혀 해롭지 않다, 장시간 사용해도 전혀 무해하다, 이런 광고 표현들을 쓸 수가 없대요. 왜? pH 9.5의 적정치로만 사용해야 되고, 하루 일일 음용 적정량이 500ml에서 1000ml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칼리 이온수가. 근데 우리는 보통 자고 일어나도 수분이 한 3리터가 날아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하루에 6리터 정도의 물은 마셔라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를 갖다 놨는데 500에서 1000ml밖에 못 먹는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과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메이 정수기 스프링은 네, 직수형에다가 이제 완전 물의 본질에 집중해서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지키고 미네랄 살아있고 내 몸의 온도와 가까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수가 안 나와요 얼음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저수조가 필요하고 그러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신종 오염 물질을 또 걸러주는 그런 어떤 업데이트된 정수기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정수기도 너무 좋았잖아요. 140가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정수기였는데, 이제는 유해물질 제거 99% 미세 플라스틱 제거율까지, 그리고 신종의약품, 가불화합물, 그다음 박테리아 99.95%까지 제거해주는 최첨단 뉴 이스프링 정수기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심각한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면 암이나 불임, 발달장애, 이형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이제 우리 NSF라고 국가위생재단인데 미국에 실제 85%만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도 인증을 해준대요. 근데 우리의 이 스프링은 99%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부라화물, 그다음 신종의약품, 그리고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까지 99.9%를 제거하니까 정말 감동적인 정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성능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1단계 프리 필터로 큰 오염 물질을 여과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가드가 미세 플라스틱이나 포낭, 병원균 이런 것들을 또 막아주고 그리고 3단계 카본 블록이라고 해서 카본이 탄소잖아요, 숯. 근데 그냥 단순히 활성탄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이어야지
우리 흡착을 잘해서 잔류의약 물질까지 다 이렇게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괜찮은 어떤 정수기가 될 것인데, 사실 이걸로는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UV 램프, UVC LED 램프가 또 이렇게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C 파장이 265 나노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장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미생물을 이렇게 쏘아주면 그 DNA와 RNA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넣지 않고 어떤 정수기는 이제 뭐 살균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학물질을 넣지 않고서도 박테리아를 99.9999%, 바이러스를 99.99%, 혼항을 99.9% 비활성화시켜서 막아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안전한 정수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NSF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NSF는 미국의 국가위생재단이에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물도 뭐 85%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걸러져도 이게 인증이 된다 하지만 우리 아미는 99%까지 진짜 꼼꼼한 그런 검증을 거친 거고 NSF도 우리가 이렇게 거쳤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재단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정수기에 대해서 이제 깐깐하게 교육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코디님이 와서 하는 거는 우리 필터 교체해주고 간단히 청소해주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필터 교체 너무 간단하게 되죠. 1분이면 1분 컷으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최첨단 정수기가 우리 아미 정수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메 헬스의 홈 앱에서 이 물 사용량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아메이 정수기를 구매할 때 예전에 얼마 정도 썼는지 봤어요. 한 만 12년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문제화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다른 정수기들은 얼마 정도 하는가 3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하는 그런 정수기들도 많은데 우리는 36개월에 3만 5,900원, 물론 선급금은 한 29만 8천 원 정도 있네요. 근데 저도 12년을 썼잖아요. 한 10년 정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90원 꼴. 그리고 13.6리터로 그냥 음용수로만 쓰는 게 아니고 세척수, 조리수 마음껏 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생수 사서 쓰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2리터 생수를 보통 3병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러면 음용수로만 해도 하루에 3,240원. 만약에 10년을 썼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수기라는 것은 유해 물질을 얼마나 잘 걸러주는가, 미네랄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2차 오염, 물탱크 젖소가 있어서 오히려 2차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되지 않는가. 정수기 본질, 좋은 물을 연구하고 괜히 편리한 유행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신뢰 있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가. 관리하기 쉽고 우리 1분 컷 필터 교체가 쉬운 정수기인가. 물 낭비가 없는가, 물맛이 좋은가, 직수 방식으로 과일, 야채, 쌀 등을 세척하기 용이한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는 걱정 없죠. 우리의 이스프링 정수기가 있고 정말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정말 감동적인 정수기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